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회 함께하게 된 진재현입니다. 네. 휴일마다 영화를 좀 열심히 봐갖고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도 수업은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 쌤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쌤한테 물어보고 왔습니다. 수요일날 물어봤고 저희 수행평가 보는 애들 중에 어딨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에 요 파트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좀 패스. 예, 국제사회. 우리 갈등 다루기로 했었는데 갈등은 안 나온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단원 한번 쓱 보고 학습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원 보러 갈까요? 멈춰놓은 게 2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 다 왔다. 왔어, 7단원. 여기다, 인구 문제. 자, 일단은 학습지에서 좀 자세히 볼 거긴 한데 요게 요게 나죠. 예, 진도를 아직 안 나갔으니까 빠르게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가는 개발도상국.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 노년층 비율이 낮다. 왜? 다산. 다사. 오케이? 네, 여기는 저산. 저사. 안 죽어서 85세 이상 굉장히 적은 반면에 여기는 좀 안 죽어. 그 다음에 중간도 굉장히 많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도 좀 외워주시고 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보고 넘어가도 돼요. 우리 친구들 머리 믿습니다. 공부 안 할 머리 아니니까 후딱 갑시다. 여기도 바로 이번 바로는 다 보고 넘어가라. 전자기업분과에서는 성비불균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 시험에 이런 거 이외에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아마 쌤이 죽을 거예요. 나는 선진국, 노년층 비율 저산 낮고 노년층 비율 저사 높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인구 문제 해결책. 자, 여기죠. 여기에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냥 다 한번 둘러보세요. 아직 수업을 안 나갔으니까 수업 나가면서 복습도 좀 할 수 있겠고 안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외우세요. 괜찮아. 이거는 15년도 볼 필요 없다. 됐어. 끝! 자, 7단원은 요거 부분만은 너무 간단해서 학습지 넘어가서 다루도록 하고 그러면은 예, 자, 학습지로 화면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잠깐 기다려봐. 자, 돌아왔다. 자, 학습지 네 스캔을 해왔습니다. 저희 전 영역이고요. 물론 저희 헌법은 뺐습니다. 헌법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관련해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기본권하고 헌법의 연관성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학습자가 너무 많아서 후딱 가야 돼. 갑시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요놈들은 매우 중요하겠죠. 요놈들은 뭐 알아둬야 된다. 요거는 일단 알고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최소야. 더. 네.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 선이 돼? 됐죠? 핸드폰으로라도 근로조건을 녹음해야 한답니다. 네. 자, 왜 그러느냐? 대응하기 어렵고 그렇거란데 그렇다네요. 그 밑에는 근로계약서. 에는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사용자는 근로기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교부 요구, 관계없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이 나 내놔 안 해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올게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는 이거 했고 사용자 부당한 서약. 부당한 서약 사례죠. 요건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부당한 서약 강요할 때 거부해야 하며 서약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속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 무효라. 예를 들어서 지각 벌금 이런 건 무효요? 신기하네. 시작하면 돈을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안 된답니다. 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어나지도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해 줄 수 없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미리 배상을 하라고 정해놓는 것. 예를 들어서 그릇을 깨면 10,000원을 배상한다.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 만들 수 없고 깬 그릇이 10,000원인 경우에는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으면 노동법 위반이며 예를 들어서 10,000원 깠더니 통보도 안 하고 그릇 가격도 안 말해주고 한 50,000원 깎았어. 그럼 이제 노동법 위반. 근데 이제 이건 30,000원이고 여기 영수증 있고 이게 깨졌으니 30,000원을 까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증을 해주고 했다 깠다 그러면은 요거는 오케이. 사용자가 저축금을 관리해준다면서 월급에서 얼마씩 떼고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넘어갈게요. 사용자가 노트북 같은 장비를 빌려주거나 뭔가 빌려주고 임금에서 얼마씩 떼고주면 법 위반입니다. 준 것도 아니고 빌려주고 떼고주는 거는 당연히 위반이겠죠. 주고 떼는 것도 당연히 우리 말했죠? 임금을 상품권이나 기타 상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주면은 둘이서 좀 합의를 보고 깎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물건으로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떼고 줄 수 없어요.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이거 근로조건 인간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있는 법이 뭐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음. 기본이죠. 기본이야. 자, 2번.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내로 가능해. 오케이?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해요. 알고 있겠죠?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리, 즉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의무교육기관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만 15세에서 만 18세의 청소년은 위험한 업종. 우리 이제 10시부터 못 들어가는 데 있죠. 10시부터 다 나가세요 하는 거 있잖아. 청소년 나가세요. 노래방, PC방 이런 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갈 수 없는 위해 업소로 지정된 곳. 예를 들어서 도박장이라든가 술 파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애초에 못 간다. 다음, 성인 만 18세 이상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52시간이에요. 이거 요즘 좀 대선 공약으로 가끔 나오는 일주일 52시간제. 네. 뉴스 좀 봤으면 알 수도 있으시겠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당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을 했어. 1시간을 했는데 최저시급 103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어. 오케이? 초과했어. 그러면은 15,045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5배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다. 청소년의 경우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더하면 불법입니다.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네가 만약에 현충일날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현충일날 일하겠어요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돼. 오케이, 넘어갈게요.
근로시간. 자,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근로시간은 작업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 대기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을 모두 포함. 그 다음에 쌤이 강조했던 거. 이 내용이었다. 휴식시간, 근무시간에 포함 안 된다, 얘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3번.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 시 청소년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패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7일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토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는 주휴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는 뭐야? 주휴수당, 즉 유급이다. 이때 쉬는 것. 유급 휴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상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포함하고 그걸 넘는 수준을 포함하는 겁니다. 두 개 다예요. 같던가 혹은 더 크던가입니다. 예. 혹시 이걸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말장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퇴직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는 일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요거 일하는 동안 임금을 적게 받거나 벌금 등으로 깎인 사실에 대해 대응하기 껄끄럽다면 일을 그만둔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좀 기간이 기네요. 넘어갈게요. 5번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 자, 이런 것도 중요해요. 5인 이상 사업장.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할 수 있는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에 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도 있었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 오케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한 달 개근을 했으면 다음 달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한다? 연차라고 한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매월 1일씩 발생한다. 괜찮네요. 좋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 개 아프다니까 월 1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용자는 좋은 게 뭐냐? 무급이. 기분이 좀 좋겠어. 6번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현금인 돈으로 또는 은행 계좌 입금, 현물로, 물건으로는 지급할 수 없어. 예를 들어 3시간을 일했어. 그럼 이제 3만원짜리 로지텍 마우스를 선물할게요.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매달 한 번 이상 월급날을 정해서 주급으로 줘도 상관없겠죠. 그럼 한 번 이상이니까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회사에서 가끔 나오죠. 사용자는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안 하면은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왜? 얘가 갑자기 직업을 잃었어. 그럼 굶어 죽겠죠? 그럼 안 되니까.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어떤 사유? 징계해고. 회사가 어려워? 정리해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걸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시겠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단기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되겠습니까? 작성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에 친구가 대리 안 되고 조회시간, 청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4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서명을 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 퇴직금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법정 근로시간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근무 이외랍니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 청소년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주일 평균 15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청소년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 동의서가 있다면 가능하다가 아니라 요거 약간 애매했어요. 불가능하진 않아. 불가능하진 않고 근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 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 동의서가 아니라 뭐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임금을 쿠폰이나 상품권 등으로 일부 대신 받을 수 없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쭉쭉쭉 맞네요. 10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오 알아둡시다. 14일 이내래요. 지각에 대한 벌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각비를 내야 한다. 아니랍니다. 하면 안 된대요. 잘 알아둬야 돼. 지각 벌금 낼 수는 없대요. 12번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해야 돼. 교부 해야 된다고 했었죠. 교부 주는 거 줘야 돼. 13번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이 임금을 대신 수령할 수 없다. 본인에게 직접 주라고 했다 안 했다? 했다. 법에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쉬는 시간을 무급으로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 요거는 일하는 시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1단은 끝. 다음 2번 헌법과 국가기관. 인권은 이제 날아가고 국가기관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 우리 이거 뭐 할 거야? 국회가 뭔 일을 하는 건지 알아보는 학습지였어요. 볼게요. 헌법 제52조 국회의원 잠깐만 4페이지? 3페이지? 조정 잘못했나 보네. 그 여기서부터 하죠. 자 3권 분립 독재와 부패 방지를 위해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누어 갖게 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거 하나 어떻게 된다? 그냥 독재다. 당첨하면 안 되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두도록 합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리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리의 원리는 좋아할 수 있겠다. 입헌주의 다음 법 아래 있다는 거고, 권력 분리 3권 분립 얘기하는 거겠고, 그럼 2번하고 1번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네. 국민 자치의 원리, 대의제 뭔지 모르겠고 자 국민 주권의 원리. 이거 뭐야?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국민 대표기관 국민이 직접 국민 주권의 원리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 국민자치. 이렇게 보면은 뭔가 둘이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이 스스로 자치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므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모든 국민이 모여서 직접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법을 만들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간접민주제, 대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의제가 요거였군요. 간접민주제라고 합니다. 자, 입법 해야죠. 입법 법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감시 견제 요거 3권 분리. 그 다음에 4번 의결기관. 이 법 시행해봐라. 시행해 땅땅땅 하는 데가 여기다. 자 의장당 의장 1명, 부의장 2명. 패스. 자 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국회에 20일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전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22대 국회 현재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당이 있다. 넘어갈게요. 상임위원회는 쫙 있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이를 때려 맞추는 걸로 나오는 거는 쌤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쌤이 암살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건 문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내가 이렇게 말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런 내면 안 돼. 저런 내면 다 틀려야 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 이름이 있는 이름을 명단에 올려놓은 국회의원 명단 300명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을 본다. 예를 들어서 300명의 국회의원 있죠. 이 중에 150명은 와야 되고 그 중에 151명은 와야 되고 그 중에 76명은 찬성을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170명이 왔는데 85대 85가 나왔어.
얘 찬성 반대야. 그러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가결이 안 된 거야. 이건 실패한 거야. 너는 나가 하는 거야. 이 법안은 부결. 이거 뭐야? 의결. 의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통과 실패다. 얘는 넌 통과 못한다 이거. 넣을게요. 2페이지. 이거는 fast. 공시생활 종류. 뭐 알아두고. 우리나라 단순사 전용기 알고 계실 테고. 자,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구에서 최고 득표자로 선출되는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수업 들었을 겁니다. 자, 4표. 죽은 표죠, 죽은 표. 1번, 우리 대통령 선거도 1번이 한 49% 먹고 2번이 한 42%인가 먹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42%랑 3등이 8%였나 9%였냐, 그렇죠? 그것도 다 4표인 거야. 죽은 표. 주권 행사 못하는 표가 되는 거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국회의원 300석, 지역국회의원 254명에 비례대표면 46명. 요거는 47이랑 253으로 가끔 바뀝니다. 가끔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선거권. 선거에 제만 18세 이상의 국민. 참고로 출마 자격도 똑같습니다. 자, 국회 300석, 임기기간 4년입니다. 됐죠? 다. 국회. 그래서 이런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자, 법률안 제출 반의. 정부 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요. 정부가 이거 발의해줘, 이거 제출할 거야 하면은 되는 거고, 국회의원 10명이 이걸 합시다, 이 제출 필요해 이거 하면은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함 12인이죠. 3인 여심이 영원히 여기 여성 가족이랍니다. 여기는 학습지 검사 안 하니까 이런 거 한대요. 심의한대. 심의 한번 하고 여기서 결정한다 안 한다? 결정 안 한다? 여기 그냥 법이 좀 개똥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의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위원회가 이거는 개똥 쓰레기입니다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쟤네는 대가리가 비어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법률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 하면 의결할 수도 있어. 국회 본회의 가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함. 요거는 내가 겹쳐서 써놨는데, 이 친구는 얼마였냐? 보자. 20일이겠군요. 아닌가 15일인가? 이럴 때는 교과서를 보고 가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교과서 떼봐. 교과서 있죠. 자, 여기 20일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있다. 15일이네. 15일 이내에 해야 된답니다. 넘어갈게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국가대전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야? 이거라고. 일반 국정에 관한 일. 이거 뭐야? 국정경제권한. 이게 뭐야? 삼권 분립하는 거다. 자, 요거는 그어주고 다음. 와, 너무 어렵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입법, 예산안, 재정, 동의권을 가진다. 이거 뭐야? 근데 체결 비준, 조약이잖아. 조약. 법 만드는 거지. 입법이다. 그 다음에 요 행정부 견제예요. 이 법 만드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다음 돈 관련된 거 아니잖아. 그럼 행정부 또는 사법부인데, 선전포고 누가 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걸 견제하는 거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행정부 견제하는 거고, 헌법제 65조 요거는 행정부 사법부래요. 공무원이잖아.
행정부에도 공무원이 있고 대통령 점점점이잖아. 저기에 대법원장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탄핵소추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견제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죠. 국회 동의를 얻으니까 행정부. 자, 여기는 대법원장.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동의까지 필요하니까 두 개나 필요한 겁니다. 사법부 견제, 행정부 견제. 입법. 이거 그냥 뭐 헌법 개정이니까 당연히 입법이죠. 그 다음에 의결. 입법이죠. 의결은 입법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의결이야. 의결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로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와, 그럼 이제 1 중단원 수업이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학습지 양이 좀 많아. 진도를 덜 나간 이유를 알겠어. 이거 채우는데 한참 걸려. 조지 워싱턴, 미국.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이거는? 패스. 이건 뭐 어쩌라는 거죠? 이거 문제 내는 거는 이야 그거는 대단한 거야. 지금까지 서구중 사회 문제사 역사상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지. 깨야가 더 못하 하나씩 있고. 여기서 적어줘야 되는구나. 됐습니다. 됐네요. 제명이 이렇게 생겼겠지. 자, 대통령이 되려면 출마 당선되시면 됩니다. 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나이는 40세. 네, 요번에 나온 이준석 후보가 딱 40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억. 대통령 임기 5년. 대통령 멘트 1회. 행정부 수반 맞고 국가 원수 맞다. 넘어갑시다. 행정부. 자, 여기 뭐야? 행정부 수반 요겁니다. 행수라고 칠게요. 쓰기 너무 귀찮아. 다음 국가의 원수 국원. 자, 여기 다른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거, 좀 크게 틀릴 만한 거, 국군. 국방부에 있는 거예요. 국군은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얘를 처리하는 거야. 네, 봅시다. 정상회의, 국가원수. 거부권, 행정부 수반. 임명, 행정부 수반. 국무회의, 행정부 수반. 지금 여기 다 힌트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임명. 왜? 대법원장은 왜 국가 원수의 지위로 하는 걸까?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얘는 사법부잖아. 행정부 사람이 사법부를 임명한다? 개소리죠.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법부장을 임명하는 거지. 오케이? 뭐? 행정부장이 갑자기 사법부장을 임명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응?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자, 요거는 패스. 행정부. 적당히 잘하고. 헌법과 국가기관. 행정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국가의 작용이랍니다. 뭐 그렇다네요. 이제 뭐 여기다 그거 하나 추가된다죠. 뭐 친환경부 뭐 그런 거 하나 추가된다는데 그렇답니다. 자,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즉 행정부니까 수반, 행정부 수반으로 나오는 거고 국무총리의 거의 부통령이랑 유사. 저번엔 누구였어? 한덕수였다. 행정각부, 요게 행정각부, 요게 행정각부. 국무회의, 여기 장관들 싹 모여서 대통령이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근데 뭐야? 심의기관이야, 심의. 심의하는 거야. 결정은 누가 해? 짱이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는 그냥 둘러봐, 한번 둘러봐. 이거 볼 필요도 없긴 한데 한번 둘러보세요. 이거 시험은 안 나와요. 아, 뭐 국무회의 뭐 요것도 감사원 여기 있죠? 정부의 예산 사용 감독하고 이 밑에 싹 보는 거야. 행정부와 공무원의 직무 처리를 감찰한다. 요 부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넘어갑시다. 삼심제도. 아, 그림도 잘 그려놨어. 법원이에요. 사법이란 국가가 법을 적용하여 이다. 법원의 조직도 봐주고 삼심제도 봐주고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법원 3명이서 하는 거예요. 3심. 고등법원 3명이서 하는 거구나. 지방법원 법원 합의부에서 3명이서 합니다. 요때는 몇 명? 1명이서 단독 판사에서 올라가는 지방법원 법원 합의부고 여기서 이미 3명이야. 이미 3명이야. 그러면은 고등법원 3명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 수. 요 맨 처음에 사람 수에 따라서 2심 재판하는 재판정이 바뀐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와주는 거야. 얘네 일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1심 재판 셋, 형사소송 지방법원. 자, 특허는 고등 동급.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 2번밖에 못해요. 특허법원은 2번밖에 못합니다. 여기는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소년에 관한 사정을 받는다. 행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다. 그래서 딴 데서는 그냥 지방법원으로 대충 때립니다. 그 다음에 최종심을 담당하는 곳 대법원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요 법률 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보는 게 헌법재판소고요. 요 명령이나 규칙이 요 위에 2개에 위반되는지 보는 거는 요게 대법원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소사건은 단독 판사니까 법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1심 재판 1심 법원의 판결에는 항소사건은 합의부에서 일단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 다음 상속, 재산, 부모님, 형 당연히 가죠. 지방도 된다. 니은. 아, 물론 지방에서 하긴 좀 애매하긴 해요. 가정이긴 해. 가정이긴 한데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에서 하긴 합니다. 근데 가정법원이 없긴 좀 힘드니까 가정법원이 있으면 가정법원 고르고 지방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 고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그렇게 고르면 되고 둘 다 있으면 가정법원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모 동그라미. 대법원 2심 무죄 다시 대법원. 2심으로 위로 올라가 무조건 대법원. 3심은 무조건 대법원. 이거 뭐야? 특허법원 재판 특허법원. 안 나와있네요. 특허법원 있으면 좋은데 여기 있냐? 없어 여기. 이 짜증. 자, 다음 봅시다. 이혼을 결심하였다. 가정법원.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특허법원 수용 한 보시고 건물을 수용. 행정법원. 뭐 시청이라잖아. 시청. 너무 쉽다. 자, 헌재. 맨날 쉽다 하는데 나도 어려운 거 알아. 입버릇은 붙어버렸어. 자, 기억사건은 여기에요. 상고심. 상고심은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게 항소고요.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게 상고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했더라? 상소? 상소라고 하는데
바꿔줘. 그래서 이게 3심인 겁니다. 3심에서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 심지어 니들이 그러니까 그냥 얘네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무죄가 아니야. 그러면은 아 이거 무죄 아니에요 땅땅땅 하고 넘기면 되잖아. 근데 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냐면은 얘네가 재판을 잘못한 거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돌려보내.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선고했다. 그래서 이건 2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그다음에 여기는 대법. 서울 북부지법 아니에요. 기억재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심 유죄, 합의부겠죠. 지방법원 단독부였으니까. 2심 표현의 자유 무죄, 합의부. 근데 너 파기환송 유죄. 올바르게 판결을 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역사 시간에 배웠어 이거는. 자, 4번. 쭉 읽어. 조봉헌 사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압력에 굴복하여 조봉암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죠. 5번. 아, 별 쳐놨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쌈건 분립이에요. 쌈건 분립. 여기 있는 4개 이외에 하나씩 더 적었어요. 대법원장 임명입니다. 대법원장 임명. 그 다음에 여긴 대법원장 임명 동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하는 거야. 둘 다 견제죠. 이쪽 견제. 나머지 다 나와있어. 여기 다 있어. 상권 분립. 결국 얘네가 다 상권 분립인 거야. 됐죠? 자유와 권리를 보자. 뭐 이건 뭐 보든가 말든가. 됐어. 야, 뭐 이것도 시간 안 나올 거예요. 나옵시다. 헌법재판소 5가지의 일을 한다. 청구 주체도 또한 5. 위헌법률 심판, 법원. 헌법 소원 심판, 국민. 탄핵 심판, 국회. 요거는 알겠고, 요것도 알겠다. 우리 이거 나왔고, 정당해산. 뭐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권한쟁의. 아, 너무 어렵구만. 요거 2개만 한번 쓱 둘러보고 다음이 뭐야? 아주 더 문제네. 봅시다. 자, 헌법 소원 심판.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봐달라는 거야. 얘네도 뭐 취지는 비슷해. 오케이? 취지는 비슷해. 하는 이유는 비슷한 거야. 다음, 권한쟁의. 국가기관이 만든 조례가 헌법을 침해하는지, 조례를 헌법에 빗대어 얘가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합헌인지 불합치인지 잘 판단해달라. 이게 권한쟁의. 넣어봅시다. 헌법재판소. 요 민주화 항쟁 이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나 바로 외쳤냐 이거. 여기 있다. 님들 맨날 봤을지도 모르겠고 안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법률 피라미드입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오케이? 넣읍시다. 넘어가자. 헌법재판소의 구성 333입니다. 오케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 넣어봅시다. 이혼 가정법원. 얘는 법이 애초에 없어. 법에 금지됐잖아. 그니까 금지하지 않아. 통성동물을 금지하여서 어쩔 수 없이 법상으로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판결할 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꿔줘 하고 헌법재판소에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제도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구 문제이다. 나 이거 왜 안 써놨냐? 학습지 잃어버렸네. 근데 다 써야 되잖아. 다 씁시다. 가는 뭐야? 개발도상. 여기 무슨 국? 여기는 선진국.
뭐야 밑에 저거 뭐야? 다음에 높은 상황. 노년층 비율이 어떻다? 높다. 생활 수준의 상승. 이거 뭐 여성이 뭐 해야 되나? 뭐야 이씨 몰라. 자, 인구 급증, 높은 출생률.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 높아지는 상황. 노년층 비율이 낮다. 반대. 여기는 자원 부족 문제. 대도시로 인구 이동, 나 뭐 식수, 뭐 식량 부족 문제. 그다음에 여기는 뭐 교통 혼잡. 뭐 여기 환경 오염. 뭐가 증가할까? 빈민층 증가일 거고. 인구 생산력 증대. 여기는 출산 장려 정책. 여성의 경제 활동 보장. 이었던 것 같은데 여성의 경제 활동이 이미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이거는 딱히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수업 한번 들으면서 복습 한번 합시다. 모원제도와 복지제도 정비, 경제제도, 복지제도 뭐 이미 있는데 교과서 슬쩍 한번 볼까? 보자. 여기 있네. 주택 부족. 인구 이동 막고. 실업자 증가. 여기 있네. 여기 실업자였구나. 해결책은 뒷장. 뭔 제도야 이거? 연금제도. 노년층 연금제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구 문제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오래 살고 싶으시다잖아. 세로축 나이, 가로축 퍼센트 혹은 명. 왼쪽 남, 오른쪽 여. 됐어. 문제는 무엇인가 알아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수행평가 끝.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어. 자, 역사상 너무 긴 수업이었다. 비록 역사가 2수업밖에 없지만, 2강밖에 없지만 3강이 너무 길었다. 내가 너무 미안해. 이거 끊을 걸 그랬어. 내가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긴 거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저기 문제풀이 하러 가야 되거든요. 많이 늦었어. 6월 7일이잖아. 내가 6월 6일까지 이걸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응? 내가 너무 미안하게 됐어. 지금 수강생 몇 명이 빠져나갈 것 같아. 빠져나가지 말고 좀 잘 들어줘요, 내가. 응? 예. 뭐 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르게 끝내고 B단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